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달 돼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죠. 아마 오늘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먼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할까?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걸 제가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사실 고민하던 건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정보도 원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원금이 회복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실을 봤었던 경우, 이미 이제 손절을 쳐버린 거죠. 여기 시장이 그렇게 교란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못나서 손절하신 게 아니고 시장을 정말 악덕같이 언론과 합세해서 괴롭혔던 것도 맞아요. 제가 저도 이번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요. 이 정도로 투자자들이 괴롭혔던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정말로. 안 좋았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괜찮고, 뭐 한 달 폭락하고 6개월 괜찮고, 이게 반복돼. 이것도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요 정도인데 최근에는 3개월 괜찮지도 않았죠. 폭락시키고 2개월 괜찮다. 이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멘탈이 완전 박살나버리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손실난 분들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해볼게요. 손실이 나버렸다. 자, 이제 손실이 나면요, 어떤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미 손절을 한 거예요. 손실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시장이 오르면서 원금 복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장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났다라는 사람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손실이 난 것도 멘탈이 나가는데 이러한 소식들이 들리면 더 멘탈이 어떻게 돼요? 박살 나버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손실 난 분들은 더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시장이 올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금을 찾고 수익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제서야 손실 난 거를 남들이 그렇게 되니까 따라하기 위해서 또 매수하면 어디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또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또 고점에서 또 저항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자마자 또 주저앉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주식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내가 손실을 보고 손절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체 듣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또 와주스키를 사칭하는 문자가 온 것 같아요. 몇몇 분들에게. 이제 리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분께서 저한테 와주스키님 리딩은 믿어도 되겠죠? 갑자기 이 말씀하시는.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또 이제 누가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칭과 리딩과 이 사기 업체들이요,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금 잃어서 힘드니까 원금 복구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성적이었던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아주 교묘한 거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해야 될 건 이 사기 업체들, 뭐 실력이 좋은 리딩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많다.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는, 아니 누구를 의지해서 시장이 뭐 잘 되고 절대 없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봐도 이 시장은 아무리 슈퍼겜이라고 해도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견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구를 믿는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를 탑재하고 시장을 볼게요. 자, 그러면 원금을 손실을 봤어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소액일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손실을 봤는데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요, 내가 1,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큰 돈이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난 금액들을 보면요, 몇억 손실 난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재산의 절반이 날아간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뭐 이 정도로 손실 봤다고 하면 저의 견해로는요,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속았다, 이렇게 세력에게 속은 건 맞죠. 속았다 생각하시고 그냥 딱 뒤돌아보시고 시장에서 그냥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정말 힘들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금액이 큰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게 은퇴 자금의 절반을 날려버리니까
사기 업체들에게 더 혹해 버린 거예요. 이거 찾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기 업체 때문에 나머지 돈까지도 다 잃어버린 분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액이 아니라 좀 내 재산의 좀 비중이 크다. 그러면 이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멘탈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냉정하게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시장에서 손실 보셨죠? 이거 세력의 장난이고 속임수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 실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신 매매 방법에 여러분의 실력이 이 시장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면 시장 빨도 있었겠죠. 근데 실력이 어쨌든 저쨌든 시장이라는 거는 내 책임이잖아요. 시장 책임이 아니라 내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 실력을 그대로 가지고 주식 투자를 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이 손실의 그 늪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상황을 전환할 수 있고 상황을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전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어떤다? 절대 안 된다. 이전에 내가 실수였던 간에,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실수였던 간에, 내가 실력이었던 간에 어쨌든 내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시장에서 내가 도전하기 위해서는 180도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180도. 내가 했던 생각과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다시 이 시장에 맞춰진 사고방식을 주입하고 경험을 쌓아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게 쉬워요? 어렵죠. 그게 쉬우면 개나 소나 다 주식 잘할게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 시장은요 참 교묘한 것이고 그리고 소수만 살아남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거 생각했어요. 이거 누가 모릅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끝내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전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손실을 좀 크게 본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해야 원금을 좀 찾을 수 있고 이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는가? 보통 이런 분들도 많아요. 연세가 많으신 거죠. 나이가 많으셔서 이 주식이 배울 게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비하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배울 게 많고 또 컴퓨터를 막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좀 의미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건 가치 투자밖에 없다라는 생각과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가치 투자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께서는 야, 한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고, 제가 말하는 가치 투자는 뭡니까? 세력주 가치 투자예요. 세력주. 시장이 개떡이든 시장이 안 좋든 시장이요 아무리 안 좋아도 세력주 가치 투자는 먹혀요. 먹힙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까? 제 책에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 뭐냐면, 자, 이거는 분명히 짚고 가야 돼요. 내가 원금을 빨리 회복하고 싶다, 빠르게, 그러면 단타로 가야 돼요. 근데 단타 쉽습니까? 이건 단타는 어지간한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단타가 빠르게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매일매일 회전을 해서 복리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단타는 정말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원금을 빨리 복구하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잃었잖아요. 손실을 보셨잖아요. 그 손실과 잃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감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빨리 복구하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빨리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단타 고수가 그냥 무조건 끌어줘서 리딩을 받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수익 매매나 뭐 리딩 업체에서 어떤 종목 추천 나가는 거, 이런 걸로는 원금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운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리딩 업체가 나간 종목이 다 못 오르려는 법은 없잖아요. 어쩌다가 리딩 업체가 얘기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져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우연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금을 빨리 복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가치 투자는요, 가치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투자하는 거고, 세력들이 올리는 타이밍이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주식을 사서 묻어놓고 올라가는 그 기간을, 그러니까 원금을 복구할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시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방법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쉬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회복해서 내가 빨리 원금 복구, 이 생각을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 생각 때문에 남은 돈까지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빨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시간에 투자해서 공부하기 어려운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열정이 있다면 공부를 통해서 단기 매매를 연구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연구와 연습 시간이 좀 어느 정도는 많이 소요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오랫동안 하고 많은 분들과 또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제가. 저는 다 저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게 접하다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공부를 어려워하시는데 원금은 빨리 복구하고 싶다? 이거야말로 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과 형식적인 방법은 시간에 투자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치 투자도요 종류라는 게 있어요. 어떤 섹터가 많이 오를 수 있고 크게 오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종류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이오예요. 바이오 하면 제가 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했죠. 제넥신 보세요. 그냥 주구장창 내리고 HLB 보시고 주구장창 박살내버리고 있잖아요. 바이오는 세력들이 특급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특별 관리하기 때문에 개미가 진짜 얼씬도 못하게 막 겁을 주고 박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 섹터를 좀 보니까요. 바이오 섹터가 지난 시장을 지금 제가 켜놓고 있죠. 지난 2020년도에 바이오 섹터가 크게 올랐어요. 2020년도까지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바이오가 아예 거의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몇몇 개의 종목, 일동제약이나 뭐 신풍 이런 애들은 올랐지만 그 외에 주도할 만한 바이오 섹터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고 그냥 옆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시장 따라서 엄청나게 눌려버렸어요. 바이오 섹터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무리 공부는 안 하셔도, 진짜 공부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는 안 하셔도 저는 바이오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바이오나 사시면 안 되고 이전에 크게 올랐던 바이오들 있죠. 유명했던 바이오. 그럼 나 유명했던 바이오인 신풍제약을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대시세가 나왔던 이미 크게 올랐던 바이오는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이것만큼은 좀 공부를 하세요. 바이오 회사 중에 시세가 좀 덜 나오고 안 나왔는데 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데 기술이 좋은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검색하면 나오죠. 이 정도 공부 못합니까? 내가 투자할 종목에 대해서 이 정도는 공부할 수 있잖아요. 대주주가 어떤 출신이고 또 어떤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고 또 회사가 현재까지 어떤 결과를 내고 있고 어떠한 논문들을 발표, 이거는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그래 돈 벌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주식은 이게 쉽게 버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최소한 차트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이것보다는 이한 종목 하나를 그냥 파갖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왕 내가 가치 투자하고 투자할 때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좋은데 많이 확률적으로 크게 오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소예요. 수소는 예전에 살짝 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수소 섹터나 이 수소 산업이 발전이 될 거는 이제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회사 중에 내가 바이오 좀 무섭다 싶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기술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인정받는 그런 회사를 하나 찾아서 수소 회사 중에 하나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죄송합니다. 고령층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또는 바쁜 직장인도 해당이 돼요. 난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냥 일하기도 바쁜데 주식까지 언제 공부해?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해당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공부하기 좀 힘든. 근데 고령층 분들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좀 힘드시니까 사실 제가 봐도 이거 저도요. 과거를 좀 떠올리잖아요. HTS 처음 킬 때 멘붕 왔어. 이거 뭐부터 봐야 돼? 아니 안내서가 없는 거야. HTS 키면은 이거 클릭하세요. 저거 아니 게임은 튜토리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건 뭐고요. 요건 뭐고요. 요건 뭐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HTS. 이거 버튼 하나하나 다 생소해. 그쵸?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분봉, 틱 이건 틱은 또 뭐야 하면서 이거 다 뭐예요? 저도 이거 몰라. 이거 뭐예요, 이거?
날짜도 막 할 수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또 확대해서 보면은 이거 심지어 더블 클릭도 가능해. 더블 클릭하면 또 뭐가 나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다예요? 또 막 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거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냥 이제 뭐 열정으로 막 접근한 것도 있었지만 저는 저기 키움증권 콜센터에 굉장히 많이 전화. 이건 뭐냐 저건 뭐냐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쉽지 않은 것도 맞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많은 걸 경험했으니까 이러한 공부나 가치 투자도 내가 좀 어렵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식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아무 종목이나 사서 오르면 그건 도박이 되죠. 그 아무 종목이 개똥 같은 종목이면 어떡합니까? 그 아무 종목이 이미 세력들이 다 해먹고 뱉어버리는 종목이면 어떡해요? 거래정지 먹을 수도 있고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는 게 이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회사가 가치가 있고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마치면서요. 제가 멤버십 대상으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가치가 있냐.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사신 거예요. 재료만 보고 오르는 거 보고 산 거예요. 그리고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어떤 회사는 좋은 회사가 있어요. 좋은 회사다. 그냥 들고 가세요. 근데 어떤 회사는 안 좋은 회사가 있어요. 막 좀 불안해요. 제가 봐도. 제 종목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좀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상담을 해드리는 것보다 아예 그냥 이거를 내가 어떤 종목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요, 이 비싸냐, 그렇죠? 비싸냐, 싸냐, 내가 산 주식이, 그리고 어디가 중요한 매물대가 되냐, 차트 분석이죠. 이건 배워야 되겠죠.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어디가 중요한 매물대냐, 이거를 배우는 것과 그 두 번째 회사에 대한 분석이죠. 회사도요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기술을 잘 갖고 있는데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있어요. 돈을 못 벌지만 기술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회사는 돈은 잘 벌지만 발전할 마음이 없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냥 가는 그런 회사가 있는 거고. 그럼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겠습니까? 비록 돈은 좀 못 벌지만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고 달려가는 회사, 좋은 회사, 그런 회사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가 단순히 회사만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 업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업종과 차트 분석이 같이 돼야 돼요. 이 업종이 과거에 많이 해먹었냐, 해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업종은 시장에서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을 진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진행하는 게 그런 교육이에요. 4주 과정으로 해서요. 이제 한 주씩, 첫째 주는 차트 분석, 두 번째 주는 회사 분석, 그리고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여러분이 배우신 걸로 회사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산 회사가 어디가 매물대고 어떤 회사고 어떻게 좋고,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보시든 간에 그 관점으로, 세력주 관점인 거죠. 그 관점으로 분석해서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식의 본질적인 거와 가까워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회사라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거고요. 다 세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진행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 교육도. 원래 가치 투자 교육을 했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 이 교육은 이제 종목을, 여러분이 물리신 종목이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제가 다 자세히 봐드릴 수 없는 거,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니까 참석을 하셔서 그거라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큰 손실을 본 분들의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원금 복구했다, 여기에 또 흔들리고, 원금 복구해주겠다, 막 리딩 업체에 흔들리고, 지금 마음이 아주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잡아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내가 손실을 봤는데, 내가 너무 막해서 손실을 봤다. 그럼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손실 봐요. 그럼 다음에 다 바꿔야겠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